달리기 후 통증이나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한테도 부상이 오겠어? 하고 가신하진 않으셨나요? 달리기를 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재미를 붙이기 쉬운데요. 기록 욕심을 부리면 부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러닝은 부상과 의욕 사이에 미묘한 줄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 2주째 부상으로 달리기를 쉬고 있습니다. 욕심부리며 뛰다가 조금 과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발을 디딜 때마다 아픈 통증이 지속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달리기를 하지 못하니까요. 우울감이 너무 커져가요. 달리기를 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그립습니다. 겨울에는 온몸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부상이 옵니다.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뛰는 달리기라는 종목 특성상 부상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리기 전 스트레칭, 워밍업 진짜 꼭꼭 해야 돼요. 오늘은 부상 없이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부상의 원인과 예방법, 겨울철의 특성을 고려해서 워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가득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냥 뛰면 되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초보 러너들에게는 무작정 뛰면 부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소를 잃고 난 뒤에 외양간을 고치듯 내 런닝화가 문제였을까? 미드풋이 좋다던데 어떤 자세인 거지? 다치고 나서 고민하게 되거든요. 달리기 자세, 런닝화, 달리는 방법, 리커버리, 보강훈련 등 다양한 부상 예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달리기는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전환이나 태클 같은 부딪힘은 없잖아요.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신체에 부하가 쌓이게 되는 구조죠. 그 부하의 수준이 나의 근력의 양보다 그 이상으로 계속 반복되게 될 때 통증과 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러너분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달리기에 재미를 붙이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달성하고 나를 뛰어넘는 것이요. 저는 운동에는 정말 소질이 없었는데 달리기는 하면 할수록 내 몸이 성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고요. 처음엔 3바퀴도 힘들었지만 어느 날 5바퀴 달리는 게 가능해지고요. 10바퀴를 대체 어떻게 뛰어 했는데 이게 되네? 하잖아요. 이렇게 한계를 넘을 때마다 뿌듯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하다 보면 이제 막 6분 페이스 가능하니까 5분 45초 달성해보자. 이렇게 계속 더 빠르게, 더 오래 달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거 욕심 맞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지 않던 내 몸은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이 없었을 테니까요. 처음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달리려고 하거나 마라톤 선수들처럼 오래 달리려는 마음이 부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리는 정형외과 의사 남여구 선생님은 책 달리기의 모든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기 부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반복되는 과부하와 급격한 변화, 그리고 신체의 불균형이다 라고요. 반복되는 과부하, 흔히 말하는 너무 과하게 달린 것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요. 달리면서 자세가 무너지는 시점이 어디인지 파악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km 마라톤을 참가했을 때 8km 구간부터 정신력으로만 달렸다면 아직 내 신체는 7에서 8km를 달릴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급격한 변화는 달리는 거리를 늘리거나 미드풋, 포어풋 같은 착지 자세를 바꾸거나 신발을 바꾸거나 보폭을 바꾸거나 이러한 변화들이 갑작스럽게 너무 크면 몸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달리기에 맞게 천천히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체에 어떤 급격한 변화를 가한다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황새가 뱁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라는 말은 러너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잖아요. 달리기 부상을 피하려면 몸이 알아서 잘 뛸 수 있을 때까지 급격한 변화를 줄이고 운동량을 서서히 증강시키면서 밸런스가 좋은 몸을 만들어주며 꾸준히 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달리기로 인한 부상의 원인을 찾는 것은 사람 바이 사람 모두에게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현재 신체 능력에 비해서 더 많은 열정과 욕심을 부었을 때 달리기 부상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죠. 물론 나의 한계 그 이상으로 조금씩 목표를 높여가며 성장해야 하지만요. 매일 정직하고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다치지 않고 오래 달리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닐까 합니다.
달리기가 전신 운동이다 보니 러너들의 부상은 정말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무릎이나 정강이 같은 곳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발이나 발목, 허벅지, 골반 같은 하체에서도 발생하고 허리나 목, 갈비뼈, 어깨 통증도 빈번합니다. 2주 전에 호기롭게 야외에서 10km 뛰고 왔거든요. 그때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실내에서 스트레칭 하고 나갔어야 했는데 그냥 느린 조깅만으로 웜업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달리다 보면 느린 조깅이 자꾸 빠른 조깅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서 쭉 본 훈련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10km를 목표로 달리고 있었고 마지막 3바퀴 정도 남겼을 때 오른쪽 발등, 발목 부위가 날카롭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제 3바퀴밖에 안 남았는데 하는 마음으로 계속 뛰었다가 지금 2주째 달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훈련을 이어간 거죠. 돌아보니 과도한 훈련과 부족한 워밍업이 이번 부상의 원인인 것 같아요. 발목 돌리기나 허리 돌리기 같은 아주 사소한 스트레칭만 했어도 9km까지만 뛰었어도 부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며 뛰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 통증이나 부상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근육과 인대가 더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더 다치기 쉬운 시즌이 맞아요. 꼼꼼하고 체계적인 워밍업과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워밍업은 말 그대로 몸에서 적당히 열이 나게 하는 것인데요.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예요. 운동 전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근육과 인대들을 충분히 풀어주어서 부상을 예방하고 몸에게 달릴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준비 없이 강한 훈련을 하는 경우 차가워서 단단해진 근육이나 인대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달리기 전 예열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간 없다고 생략하지 마시고 꼭 꼼꼼하게 진행하셔서 부상 없이 달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팔목이나 발목 돌리기부터 허리 돌리기까지 가벼운 스트레칭, 왜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체조들 있잖아요. 그런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스탠딩 레그 레이즈업이나 피치 동작 같은 동적 스트레칭을 워밍업으로 약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후 느린 조깅을 10분 정도 이어가면 몸이 충분히 뜨거워져 있을 거예요. 느린 조깅은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달려보세요. 걷는 속도와 비슷하게 달려주시고요. 이쯤 되면 겨울이어도 살짝 땀이 나려고 할 겁니다. 충분히 데워졌으니까 이제 본격 훈련 해봐도 좋겠죠? 달릴 때는 보폭 좁게 달리는 거 추천합니다. 특히 무릎 부상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 보폭이에요. 오버스트라이드라고 하는 넓은 보폭으로 달릴 경우에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폭이 크다는 것은 공중에서의 동작이 길다는 뜻인데요. 점프를 위한 에너지도 크고 충격량도 큽니다. 그래서 보폭을 줄여서 자주 달리게 될 경우 인대나 근육에 훨씬 더 적은 충격량을 줄 수 있고 부상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보폭이 크게 되면 무게중심에서 먼 곳에 착지하게 되고 이때 부상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보폭을 줄이고 케이던스를 높여서 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링크해 드릴게요. 이제 저의 목표도 부상 없이 달리기입니다. 부상을 겪고 나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달리러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달릴 때 느끼던 만족스러운 감정, 성취감, 오늘도 해냈다는 마음,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이런 것들을 어서 빨리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상 없이 오래오래 함께 달리면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